네, 현재 시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크게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큰 변동 없이 오늘장 마감을 준비하며 오후 맞이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게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변영인 대표, 이건희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좀 힘이 빠질 수 있지만 두 분 모두 다 힘내주시고요. 마감까지 도와주세요. 첫 번째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신사업 추진 소식에 에코프로 HN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에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HN이 이제 또 이 에코프로와 함께 손잡고서는 그 밸류체인 안에서 뭔가 2차 전지 소재로서 더 노력을 하는구나, 역할을 보여주겠구나, 그 기대가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왔길래 오늘 시장에서 반응하는 겁니까, 부장님? 일단 뭐 에코프로 HN 신사업 한다고 해서 지금 반응을 하는 건데 네. 일단 논리는 되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되게 내용은 뭐 복잡한데 예, 논리 자체는 간단한 게 결국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좀 비슷한 모양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상사주에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완전 탈바꿈 해버렸죠. 소재 맞아요. 관련주로. 똑같이 이제 지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주로 이제 환경 사업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런 거 하던 회사인데 갑자기 지금 이게 그 소재 회사로 지금 탈바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관련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전해액 첨가제, 그다음에 양극재, 용기, 도가니, 그다음에 양극재 첨가물인 도펀트를 생산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텐데 저도 사실은 한참 찾아봤습니다. 네. 도가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그 담는 용기인데 이걸 양극재를 처음에 이제 만들 때 담는 용기인데 이 용기의 사용 수명을 지금보다 한 50에서 100% 상향을 올리면 향후에 이제 이쪽 시장에서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펀트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양극재에 넣는 소재인데 이게 지금 아직은 대부분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내재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해액 첨가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전해액 첨가제는 많이들 하는데 이걸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에 보면 리튬 사업을 하는 데가 있죠. 그 리튬 사업 하는 데와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전해액 첨가제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지금 보면 지금 2차 전지, 그러니까 환경 사업에서 2차 전지 사업의 확대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반영하면서 지금 최근에 또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조금 안 좋죠.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좀 쉬고 있는데 네. 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일부 이익 실현한 매물들, 그다음에 에코프로 프로 HN을 좀 주목했던 사람들이 대거 매수에 들어오면서 지금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사업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며칠 동안 정체를 보여주니 그럼 다른 먹거리를 찾아볼까 하면서 또 에코프로 HN으로 옮겨간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외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오늘도 변동이 컸지만 현 구간에선 파란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관련 뉴스로 나온 게 그 증권사 리포트도 이제 실적 나오고 막 쏟아지잖아요. 의견이 조금 아쉬워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4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에코프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미래 것까지 다 땡겨와도 절대 이 가격 아니다. 지금 에코프로 가격이 100만 원이 훨씬 넘는데 목표가가 55만 원이라는 건 이건 팔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이게 괴리율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는 상향을 했는데 현 주가의 괴리율은 굉장히 좀 뭐 2배 이상의 차이가 좀 나기 왜 때문에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 괴리율이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 애널 그 증권사에서 이게 추정했던 추정 시가총액, 그러니까 적정 시가총액을 현재는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좀 상향은 했지만 이게 현 주가의 어떤 시총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추정 시가총액은 14조 3천억을 좀 추정을 했는데 적정 주가가 14조 3천억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시총이 어제 기준 뭐 31조 3천억 정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이 괴리율로 좀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은 매도. 그러니까 목표가는 상향 조정을 했는데 왜 의견은 좀 매도냐 이게 좀 반신반의 하거든요. 네.
지금 사실상 이 회사의 외형 가치보다는 기대감이 수반돼서 수급에 의해서만 주가가 급등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적정 주가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가에서 분석하기로는 적정 시가총액에 맞는 가격이 55만 원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55만 원과 현재 이 120만 원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라는 거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그 분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수급으로 인해서 혹은 심리적인 면에서 기존의 시총을 넘어선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뭐 저희가 그 증권사 목표 주가를 정답으로 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괴리가 되니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리포트 못 믿겠어.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의 하나야라고 하면서 그냥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정답은 아니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리포트 안에서 정확한 문구라던가 자료들은 좀 참고해볼 만한 게 있잖아요. 네. 뭘 보는 게 좋을까요? 그냥 이제 논리를 보셔야 되고 목표가는 사실은 이론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거래되는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 가격도 마찬가지로 이론가와 시가가 따로 존재합니다. 달라요. 네. 예. 결국엔 이제 그만큼 그 안에는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가격과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그 투자 심리의 투영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예전에 보시면 지금 현대차도 목표가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요. 최근에 제시됐던 목표가를 간 적이 없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삼성전자 50만 원 정도 할 때 뭐 100만 원 간다고 처음 리포트 나왔을 때 난리 났었습니다. 맞아요. 저놈 미친놈 아니야? 예. 그런데 결국엔 그거 뚫었죠. 200만 원도 넘게 갔죠. 근데 결국엔 이제 뭐냐면 그 목표가라는 거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단순히 이제 사실 에코프로 관련돼서 리포트를 아무도 안 씁니다, 지금. 김현수 애널만 지금 오늘 썼는데 네. 사실은 에코프로 BM은 좀 다양하게 의견이 나오지만 뭐 조금 낮게도 나오고 높게도 나오고 하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지주사라고 하면 결국엔 자회사들의 가치를 얼마나 평가해 주냐.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할인해서 뭐 한 30% 정도밖에 평가를 안 해줍니다. 30, 40% 정도. 그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했을 때의 가격을 예상 가격 뭐 3조 이상을 잡았을 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에코프로 BM의 지금 현재 가격 이런 것들을 시가총액을 할인해서 일단은 에코프로의 적정 가치를 만들고 그 안에 또 뭐 에코프로가 하는 사업이 또 있죠. 리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리튬을 이제 가공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밸류에이션 얼마를 볼 거냐를 또 계산을 했을 때 아무리 좋게 봐도 이게 55만 원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리튬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그런 거죠. 이제 단순히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염호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염호라든지 광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네. 그 단순 수입해서 가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밸류에이션 높게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전 세계 리튬 기업의 평균 PER보다 좀 할인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보니 55만 원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의 논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가격은 시장이 만들죠. 애널리스트가 그렇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55만 원이면 110만 원에 있는 지금 에코프로가 55만 원까지 빠질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또 에코프로의 또 실적이라든지 가치가 더 올라오게 되면 또 한번 이게 뭐 그 갭을 좀 이격을 좀 줄이는 과정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주가는 좀 먼저 가 있다. 뭐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한 100만 원, 110만 원대를 전후로 해서 박스권으로 계속 그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를 포함한 최근에 나온 2차 전지 관련 리포트에 목표가가 많이 논란을 좀 불러일으켰는데 그 우리는 목표가를 보고 이게 답이다 그걸 따라가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 안에 나오는 논리를 좀 보자 참고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하지만 그 시장의 심리라던가 수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목표가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내가 기준을 따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목표가 도달하면 또 목표가를 상향하고 목표가 미달하면 다시 목표가 내리고 이게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제가 저만의 목표가를 갖고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코프로, LNF 포함한 2차 전지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 HN을 제외하고는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하반기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기대감 선반영, 뭐 실적에 대한 또 선반영 부분이 지금 주가에 좀 다 들어가 있는 건 맞다. 지금 뭐냐면 뭐 최근에는 뭐 3년치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다 반영됐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단순하게 좀 비교하고 싶었던 데이터가 이제 오늘 뭐 배터리 2사의 시총보다 에코그룹주의 어떤 시총이 더 크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완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보다 지금 시총이 좀 더 크다는 것은 가치 반영이 더 많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가가 뭐 50만 원대까지 좀 하락한다 이것은 아니지만 아니죠, 네. 그렇죠. 조정시 매수가 지금 맞는데 지금 사실 이제 고가 상승 여력의 어떤 관점보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에코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의 어떤 편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고 수급 영향이 좀 덜했던 뭐 음극재 소재 부분이나 기타 부가 소재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제 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 네. SKC를 좀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2023년도 하반기에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의 어떤 생산 가시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2023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서는 지금 석유 화학 부분에서 이 소재 사업 부분으로서의 어떤 사업의 어떤 변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ISC의 어떤 인수 이후에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까지 확장하는 이 흐름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10만 원대쯤 하회하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맞다. 이 종목 9만 5천 원 구간에서 9만 8,500원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보고 목표가 14만 원 그리고 이탈가는 8만 3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KC 소개해드렸어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8만 3천 원. 두 분의 이야기 모두 다 일치합니다. 그 목표 주가에 따라서 다시 주가가 거기까지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지금 시장의 수급 논리라든가 심리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목표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HN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 속에 상한가 안착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중소형 화장품주가 급등합니다. 화장품주 더 들썩될 수 있을까요? 2분기 이제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하나씩 공개가 됐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참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보다요. 예. 일단 뭐 2분기 실적 기준인데 지금 뭐 큰 폭의 어떤 만족세는 아닙니다. 다만 이 손실폭이 좀 감소됐고 어떤 이 매출 비중 향 부분이 이제 분명히 매출이 좀 증가됐다 이 이유인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실적 기대감, 실적 회복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 좀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LG 생활건강은 중국향 의존도가 좀 높아짐으로써 오히려 좀 피해주로서 주가 좀 더 하락하는 흐름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 북미, 유럽 생산기점에서의 어떤 매출 부분이 100% 이상 실적이 좀 증가됐다. 이 부분이 3분기의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제 관건은 이제 중국향 매출의 어떤 회복 부분인데 지금 중국 회복이 굉장히 좀 더디다는 것은 수요가 따라오지 않는다 이 관점보다는 사실상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시간 안에서 이 기간 안에서 중국 내수 시장, 중국 자체 브랜드의 어떤 내수 시장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경쟁력이 그만큼 상실됐고 경쟁이 좀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화장품 중국향 어떤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인데 고부가가치 사업 부분의 어떤 수익성이 좀 제고가 된다면 3분기에는 좀 개선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화장품주들을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또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긴 하는데 추세가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뭐 몇몇 OEM, ODM 업체들 제외하고는 어제 내려가다가 반짝 움직이다가 또 다시 내려가거나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또 증권사에서 보니 중국을 계속 꼬집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최근에 화장품주가 다시 반등한 배경이 탈중국해서 다른 팔로 얻었다고 뭐 미국에서라든가 동남아에서 잘 팔린다고 해서 올린 건데 왜 계속 중국의 발목을 잡혀야 합니까? 그건 다 반영된 거 아니에요? 뭐 반영이 어느 정도 됐죠. 많이 됐죠.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거의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 LG 생활건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거의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없죠. 최근에 이제 올라온 종목들 보면 오히려 중국 업체들한테 중국에서 브랜드를 만드는 인디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들에 납품을 하는 그쪽에서 이제 주문을 받는 OEM 업체들이 오히려 OEM, ODM 업체들이 오히려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매출이 전혀 없는 쪽
뭐 실리콘2 같은 경우 유통회사긴 하지만 중국 매출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가장 강하게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보면 좀 작은 회사들 중에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지금 오늘 1등했다는 게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빅 뉴스였고 거기에 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회사가 또 아이패밀리 SC죠. 네. 예, 결국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일본 관련돼서 지금 북미, 일본, 유럽 이쪽에 주로 많이 진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좀 무거운 브랜드보다는 좀 가벼운 인디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아니면 그런 브랜드들을 조합해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실리콘2 같은 회사들 그리고 또 그 색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라이트한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오히려 지금 주가는 더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이 이제 주로 고급 화장품 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60대, 70대 그쪽에서 돈을 써줘야 되는데 네. 그쪽 지금 안 쓰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화장품 광고들을 보면 다 MZ 세대들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그러면 그쪽에 주로 이제 상품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조금 색조라든지 아니면 좀 저가형 화장품들, 그다음에 뭐 조금은 가성비가 좋은 화장품들 위주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OEM 해주는 회사들, ODM 해주는 회사들이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뭔가 바닥은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또 태어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변영인 대표님이라면은 화장품주에 대해서 더 떨어진다 오른다면 어느 쪽이에요? 저는 약간 희비는 좀 있을 것이다. 지금 뭐 중국향에 대한 어떤 의존도 이런 우려감들은 좀 선반영됐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도 뭐 바닥권이 맞다. 그런데 저는 3분기에 중국향 매출 어떤 회복 기대감, 그다음 여기서 부가에서는 향후의 한중 관계가 좀 더 개선됨에 따른 중국의 단체 관광객의 어떤 입국 재개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충분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시그널은 맞다. 지금 중소형 화장품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향의 어떤 의존도보다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의 어떤 이 선전 효과 좀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중소형주를 기점으로 해서 추세 전환하겠지만 대형주 관점에서는 3분기 이후에 중국향의 어떤 매출 의존도 저는 무시 못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어떤 이 매출 감소 요인이 좀 개선된다면 추세가 좀 바뀌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부장님도 예전에 뭐 실리콘2도 갖고 오셨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궁금한 게 화장품주가 오를 수는 있다고 해도 우리가 기존에 지금 대장으로 꼽는 뭐 반도체라던가 AI 이런 로봇처럼 성장성은 좀 확연히 다르잖아요. 투자할 만한 가치, 내 현금의 일부를 화장품주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엔터가 꺾이면 파시면 됩니다. 아, 화장품주는요? 네. 엔터랑 같이요?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 예, 지금 이제 뭐 한국의 화장품이 갑자기 이렇게 잘 팔렸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엔 한국 연예인들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팝의 힘이고 네. 지금 이쪽이랑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가 움직일 때 엔터주도 같이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하이브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결국에는 뉴진스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뭐 좋은 뉴스가 나왔고, 그렇죠. 예, 그러면 꾸안꾸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죠, 또 뉴진스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쪽이랑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소형 화장품주들 보면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들 보면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옛날에 잘 나갈 때 화장품주가 아모레퍼시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쌀 때가 거의 PER 한 50배 가까이 됐었습니다. 화장품한테요? 예. 그때는 왜 그랬냐면 중국에 직영 매장을 두고 판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줬죠. 시세이도보다도 훨씬 비쌌고 에스티로더보다도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도 실적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약간 좀 그 고급화된 그런 브랜드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좀 많이 쓰고 좋은 걸 사시는 분들이 지갑을 별로 안 열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좀 라이트한 종목들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저는 그냥 중소형주를 계속 보시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얼마나 잘해낼 수 있느냐를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중국은 바닥 찍었으니까 돌면 또 한번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여전히 정부 간의 관계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주로는요. 지금 여전히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로드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아이패밀리 SC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실리콘투는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따라붙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면 좀 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여전히 아직도 매력 있다 보고 있습니다. 고가 브랜드보다는 저가형 브랜드 또 최근에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을 눈여보는 게 좋겠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실시간 특징 좀 빠르게 볼까요? 국민연금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조선주 하반기도 더 달릴 수 있을지. 국민연금이 최근에 항공과 조선주를 담았다던데 사실 조선주가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가격에서 전 지금 막 가격 때문에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 돈 많은 국민연금이 8월에 샀대요. 기존에 있는 물량보다 더 늘린 거겠죠? 신규 매수보다는?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업황 회복 기대감들이 좀 부각됐고 올해부터는 실적 그리고 플러스 이제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남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인데 네. 일단은 뭐 관련해서 이 주가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조정이냐 조금 더 빠지고 갈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저는 조정 이후에 수주에 따른 어떤 이 추가 상승 곡선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 조선 업황 회복 기대감 2023년도 이 수주 증가의 어떤 국면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 좀 기조 유지를 좀 잘 해준다면 수주 증가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는 뭐 LNG선이나 탱커선의 어떤 수주 선박 수주가 좀 늘어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한 어떤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조선업 호황에 따른 어떤 낙수 효과죠. 조선 기저재 부분도 좀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를 또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이 실적 기대주로 매수를 하셨는데 저는 조선, 철강 이런 뭐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에 가장 우려해야 될 거는 피크아웃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선주는 이제 막 고개 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피크아웃을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거의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악재가 없는 주식은 없죠. 악재 지금 그럼 뭘 또 걱정해야 돼요? 일단은 항상 네. 이제 뭐 친환경 선박 관련돼서 IMO에서 얘기가 나오고 규제가 나오면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 조선업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라고 10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안 바뀌었죠. 아. 근데 이번엔 바뀌고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거짓말하다가 이번에 이제야.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그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최근에 엔진 회사들을 자꾸 뭐 STX 중공업 같은 경우도 HD 한국조선해양에서 인수를 했고 굳이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가 있는데 왜 인수를 했을까? 거긴 대형이고 중소형이니까 라인업을 갖추겠다. 왜 그러냐? 중국에서 엔진을 많이 삽니다. 예. 사주는 곳이 있군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양쪽으로는 배를 더 많이 만들죠, 우리나라보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지금 질적으로 좋은 배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러면 엔진은 근데 똑같은 걸 써야 되죠, 사실은. 좋은 엔진 써야 됩니다. 아무리 똑같은 다른 배라고 해도 벌크선도 엔진은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거 갖다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이쪽에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인수를 했는데 지금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하나오션 제가 월봉 한번 띄워드리면 보시면 한번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오. 예. 월봉으로 보면 또 안 오른 것 같네요. 아주 귀엽게 올랐죠. 이래서 귀엽게 맨날 올랐습니다. 분봉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봉도 보면 이제 뭐 그렇게 아주 뭐 고점이다라고 얘기보다는 조정이 좀 나오다가 또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수주 잔고 대비해서는 주가는 싸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전에 조선주가 한참 좋았을 때, 그때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예전에 한참 주가가 좋았을 때 보면 항상 뭘로 밸류에이션을 계산했냐면 지금 2분기 실적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적 따위 보지 않습니다. 원래 조선주는. 그럼요. 수주 잔고를 보는 거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를 보는 거지 기존의 과거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현대미포조선 한참 좋을 때 2007년도에 20만 원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9만 원이죠. 그럼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때 수주 잔고보다 이때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리가 바뀌면 주가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선주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수주를 꾸준히 작년 연말부터 양질의 수주를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반영을 못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한꺼번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수주 잔고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더. 네.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 가면 수주 내용보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럼 사실 고점 논란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아직은 근데 고점 논란을 얘기하기에는 이제 쫓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최근의 주가 상승이 정말 많아 보이지만 높아 보이지만 그리 높은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야 너무 많이 올랐어 과하게 올랐네라고 평가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는 이야기. 현대 미포조선을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변영희 대표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는 뭐 선박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뭐 조선 기자재 관련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HSD 엔진입니다. 대형 선박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엔진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 LNG선 이중 연료 엔진이라고 불리우는 이 이중 엔진 연료 부분 매출 포지션이 89%인데 이 부분이 최근에 이 조선 3사의 조선사들 대형 조선사의 어떤 LNG선 그리고 탱커선 수주가 오히려 증가하면 할수록 관련해서 좀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좀 판단되고 두 번째는 하나그룹의 어떤 인수 기대감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 아직 주가에 저는 덜 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그룹의 어떤 인수 이후에 HSD 엔진은 하나오션과의 어떤 사업 시너지 부분 하에서 충분히 좀 외형이 확장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800원에서 11,500원 구간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이탈가 9,9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HSD 엔진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주 여러분들 현재 실적보다는 수주 잔고를 보고 투자하자. 그리고 현 구간의 흐름 굉장히 좋다라고 두 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